조용한 산골 마을 끝자락에 작은 한옥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올해 75이 된 김순자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할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린 후 이 외딴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동반자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백구라는 이름의 진돗개였습니다. 백구는 새하얀 털에 검은 눈망울이 반짝이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진돗개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데려온 백구는 이제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할머니는 백구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백구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면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머니를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할머니를 향한 깊은 애정과 충성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집 뒤편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배추, 무, 고추, 토마토 등 갖가지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 텃밭을 돌보는 일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거든요. 백구는 언제나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텃밭에서 일할 때면 그늘진 곳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보고, 할머니가 집 안에서 요리를 할 때면 부엌 입구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밤이 되면 할머니의 침실 문 앞에서 잠을 자며 할머니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백구는 정말 착하구나.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면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며 백구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백구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핫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할머니와 백구 둘만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젊었을 때의 추억,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기억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까지. 백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백구의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곧 큰 시련이 찾아올 예정이었어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연일 기온이 35도를 넘나들며 찜통더위가 계속되었어요. 도시에서도 힘든 날씨인데 산골 마을의 할머니에게는 더욱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백구와 함께 마당을 산책했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더울 것 같구나. 그늘에서 쉬어야겠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백구도 벌써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텃밭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채소들이 뜨거운 햇볕에 시들지 않을 테니까요. 백구는 평소와 달리 텃밭 근처의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토마토들이 목이 많이 마른 것 같구나. 할머니는 호미로 흙을 파며 중얼거렸어요. 며칠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물뿌리개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며 채소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해가 점점 높아지면서 기온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할머니의 상태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할머니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중간중간 허리를 펴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백구는 몇 번이나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치마를 살짝 당기며 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 괜찮다며 계속 일을 했어요.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햇볕이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상추밭에 잡초를 뽑으려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이상하네.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이상한 기운을 즉시 알아챘어요. 귀를 세우고 할머니를 주시하다가 할머니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아이고 하는 신음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쉬며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는 할머니 곁에 바짝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백구의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텃밭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할머니였지만 연일 계속된 무더위와 수분 부족으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많이 아프구나.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는 할머니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코로 할머니의 손을 건드리고 할머니의 얼굴을 핥으며 할머니를 깨우려고 애썼어요. 몇 분이 지나자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목이 너무 마르다. 할머니가 간신히 중얼거렸지만 일어서서 물을 마시러 갈 힘도 없었습니다. 백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평소와 전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백구는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리고 가끔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할머니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반응이 없어졌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탈수가 진행되면서 할머니는 결국 의식을 잃고 텃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백구는 할머니가 쓰러지는 순간을 똑똑히 보았어요. 백구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었던 백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할머니를 깨우려고 계속 짖었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얼굴을 핥고 코로 할머니의 몸을 건드리며 깨우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쓰러진 할머니를 더욱 괴롭히고 있었어요. 백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곁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백구는 할머니 주위를 몇 바퀴 돌더니 갑자기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진돗개는 원래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한 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판단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백구 역시 그런 진돗개의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백구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핥아주고는 갑자기 마을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불러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백구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렇게 백구의 대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한 백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할머니 곁에서만 살아온 백구에게 할머니를 두고 어딘가로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백구는 먼저 집 안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혹시 집에 누군가 있거나 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하지만 집은 조용했고 백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구는 다시 텃밭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확인해 보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곁에 조금 더 머물며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백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백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진돗개는 정말 영리한 개란다.
옛날에는 주인이 위험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고 하더구나.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백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백구는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3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백구로서는 꽤 먼 거리였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살펴보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얼굴색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백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백구는 할머니의 곁에 가서 할머니의 손을 한 번 더 핥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귀에 대고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할머니, 백구가 꼭 사람들을 데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에게서 몸을 돌리고는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점점 속도를 높여갔어요. 백구의 하얀 털이 바람에 날리며 내 다리가 힘차게 땅을 박차고 있었습니다. 길은 대부분 비포장도로였고 중간중간 언덕도 있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지치지 않고 달렸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만으로 달렸어요. 백구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구의 목숨을 건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한 백구의 필사적인 여정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백구가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할머니와 함께 천천히 산책하며 다니던 길이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에서 말이에요. 백구는 헥헥거리며 잠시 걸음을 늦췄습니다. 하지만 곧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위험해. 빨리 가야 해. 백구는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혀를 길게 내밀고 거칠게 숨을 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언덕을 넘을 때쯤 백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 운동량으로는 이런 장거리 달리기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백구의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길 중간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백구는 잠시 멈춰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은 기운이 났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도 잠깐, 백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언덕을 오를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백구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백구의 머릿속에는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할머니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따뜻한 손길,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주며 웃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백구는 마침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직 마을의 끝자락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중심가까지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했어요. 백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멀리서 한 농부 아저씨가 밭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백구는 기뻐하며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저씨가 백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지져봐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들리지 않았어요. 백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마을 중심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백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이었지만 그만큼 더 뜨거웠습니다. 백구의 발바닥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데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백구는 마을의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상점들과 주민센터, 그리고 몇 채의 집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백구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마을 중심가에 도착한 백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머니의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백구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해 보았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앉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백구는 천천히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낯선 개가 다가오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개는 어디서 온 거지? 주인은 어디 있나?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아주머니 앞에서 멍멍 짖어보았지만 아주머니는 그냥 개가 짖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백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짖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백구는 아주머니의 치마를 살짝 물고 당겨보았어요. 어머, 이 개가 왜 이러지? 아주머니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아주머니가 일어나자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마을 밖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아주머니를 보며 짖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백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백구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백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구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주민센터가 있었고 그 앞에는 몇 명의 남자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백구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른들은 갑자기 나타난 진돗개를 보고 관심을 보였어요. 이 개는 누구네 개지? 진돗개네. 참 예쁘게 생겼다. 사람들이 백구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백구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몇 바퀴 빙빙 돌더니 갑자기 할머니 집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미터 가다가 멈춰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짖었어요. 저 개가 뭔가 이상하네.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다른 아저씨가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며 말했어요. 백구는 다시 사람들 쪽으로 달려왔다가 또 할머니 집 방향으로 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짖으며 사람들을 보았어요. 백구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개가 정말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네. 사람들도 점점 백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 앉아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우, 그 울음소리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절망, 그리고 간절한 부탁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백구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개가 분명히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백구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희망을 느꼈어요. 다시 한번 할머니 집 방향으로 몇 걸음 나아가며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짖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기를 기다렸어요. 백구의 간절한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행동이 영 심상치 않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데. 마을 이장인 박 이장님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아오면서 동물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개가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마을부녀 회장인 김 아주머니도 동의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개가 주인이 다쳤을 때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백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 집 방향으로 향하며 사람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럼 이 개를 따라가 보자. 박 이장님이 결정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좀 해야겠어. 응급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장님은 주민센터에서 응급처치용품을 챙겨왔어요. 김 아주머니는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저희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혹시 응급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119 상황실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 구급차를 출동시키겠다고 했어요. 이제 박 이장님, 김 아주머니, 그리고 몇 명의 마을 주민들이 백구를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백구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오래 혼자 계셨을 테니까요. 백구는 사람들을 앞서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 달렸어요.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며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언덕을 넘을 때 사람들은 조금 숨이 찼어요. 하지만 백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이 계속 앞서 나갔습니다. 사람들도 백구의 간절함을 느끼고 속도를 높였어요. 이 개가 이렇게 급하게 우리를 데려가는 걸 보니 정말 응급 상황인 것 같아.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중간중간 멈춰서 사람들을 기다려주면서도 계속해서 할머니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더욱 빨라졌고 사람들도 뒤따라 서둘렀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한 백구는 곧바로 텃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도 백구를 따라 집 뒤편의 텃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나, 김 아주머니가 외쳤어요. 텃밭 한가운데에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었거든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을까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빨리 그늘로 옮겨야겠어. 박 이장님이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남자분들이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들어서 나무 그늘 아래로 옮겼어요. 백구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서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즉시 119에 다시 전화를 걸어 정확한 상황을 알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텃밭에서 쓰러져 계세요. 의식이 없으시고 탈수 증상인 것 같아요. 빨리 구급차 보내주세요. 사람들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부채로 할머니에게 바람을 보내주고 다른 사람은 물을 가져와서 할머니의 입술을 적셔주었어요. 박 이장님은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며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맥박은 있어. 다행히 호흡도 하고 계시고. 박 이장님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열사병이나 탈수 증상인 것 같은데 구급차가 오면 괜찮아질 거야. 백구는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할머니를 부르기도 하고 할머니의 손을 살살 핥아주기도 했어요. 백구의 눈에는 걱정과 애처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개가 정말 대단하네요. 한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신 걸 보고 우리를 부르러 온 거잖아요.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을까요? 3km는 좋게 될 텐데. 이 더운 날씨에 말이야. 다른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개구나. 사람들은 백구의 영리함과 충성심에 모두 감탄했어요.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잠시 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드디어 할머니를 도와줄 전문가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하자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장비를 가지고 텃밭으로 달려왔어요. 백구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할머니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응급구조사가 물었어요. 박 이장님이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텃밭에서 일하시다가 더위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의식은 없으시지만 맥박과 호흡은 있어요. 응급구조사들은 신속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렸어요. 그리고 수액을 연결해서 탈수 증상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은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오신 후 마을에는 백구의 영웅담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백구가 3km를 달려가서 할머니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백구를 보러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백구야, 내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할머니는 매일 백구를 안아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백구도 할머니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텃밭 일을 할 때 더욱 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에는 일을 쉬시고 항상 물을 충분히 마시며 무리하지 않으셨어요. 백구도 할머니가 텃밭에서 일할 때면 더욱 세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마을의 영웅으로 여겼어요. 지나갈 때마다 백구야 안녕 하고 인사를 하고 맛있는 간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구는 마을의 인기 스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만을 가장 사랑했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백구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기자 아저씨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백구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어요. 백구는 그냥 할머니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백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 듯 꼬리를 살살 흔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 코를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할머니와 백구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할머니가 텃밭에서 일할 때 백구는 그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서 할머니는 백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백구야, 너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백구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아이들도 종종 백구를 보러 왔습니다. 백구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하면 백구는 다정하게 꼬리를 흔들어 주었어요. 아이들은 백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백구는 이제 단순히 할머니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보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백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는 조용한 밤, 할머니와 백구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백구야,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자꾸나.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에 스며들었고, 백구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서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백구의 아름다운 우정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충성의 의미를 전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백구가 몸소 보여준 것이었어요. 백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